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부동산 쪽으로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데, 뭐부터 공부해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부동산 진로라 함은 네. 정말 부동산을 업으로 삼는 거, 내가 직업으로 삼는 일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 음, 부동산 관련된 직종에 음. 종사하는, 아, 솔직히 이제 그 두 가지로 조금 나뉘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 드릴 수 있는 것. 네. 그러니까 부동산 쪽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는 정말 직업으로 생각하시는 분하고 네네. 약간의 투자자의 성격을 좀 같이 이렇게 가져가시면서 하는 게 있다고 보거든요. 네. 저 예전에 굉장히 그 인상적이었던 얘기 하나가 있었는데요. 네. 우리나라 거의 1대 공인중개사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일기시래요. 네, 공인중개사 1기.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뭐라고 얘기해 주셨냐면 선배님, 저는 이 공인중개사라든가 이 부동산을 공부한 일이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뭔가 돈을 다루는 일이기도 하고 부동산과 관련된 일이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더니, 젊은 나이에 잘 알았다고. 네. 세 가지만 알면 되는데, 첫째는, 공인중개사를 하면, 네. 나는 충분히 먹고 살고, 그 다음에 경매를 하면 내 자식까지 먹고 살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건축을 하면, 네. 건축을 하면 내 손자까지 먹고 살 수 있다. 딱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이 말이 저는 너무 깊게 와 닿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하면 뭔가 이제 우리 생활과 떨어진 일이라고 보통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자는 곳도 결과적으로는 주거, 아파트, 혹은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 커피를 마시는 곳도 상가, 카페, 이렇게. 그 다음에 내가 걸어가는 곳도 결과적으로는 강남에, 서초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사무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니는 24시간 생활 범위 내에서 모든 게 다 부동산인데, 나는 부동산 재테크 안 할 거야. 난 부동산하고 관련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네. 부동산을 업으로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은 저는 되게 찬성해요. 정말 모든 국민이 꼭 알아야 되고,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그거를 업으로 해서 내가 계속 하려고 하면 네. 이제 뭐부터 공부를 하셔야 될지 솔직히 조금 애매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네. 첫 번째는 그냥 지역을 공부를 했어요. 지역 공부. 지역 공부. 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되셔도,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말 그대로 이제 부동산과 부동산을 중개해주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부동산 관련된 업들 중에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그걸 좀 순차적으로 배우시는 것도 되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내가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고 싶고 그쪽에서 꽤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는 공인중개사 시험 보시는 거 괜찮아요. 네. 그럼 공인중개사 공부부터 하셔야 되겠죠. 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그러면 대부분 다 어디를 들어가시느냐면 아파트 단지 내 앞에 있는 네. 그런 공인중개사들을 많이 가세요. 네, 많이 봤어요. 네, 그죠? 그러면 실장급으로 많이 들어가실 거예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거를 좀 자주 옮겨 다니셨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 네. 아파트는 아파트만 하세요. 또 오피스텔은 또 오피스텔만 하시고요. 상가는 상가만, 토지는 토지만 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업무가 굉장히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네. 솔직히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평생 혹은 몇 년 동안 아파트만 해버리면 이 굉장히 많은 상품군들 중에 아파트만 전부인 줄 알고 사세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과일이 정말 많잖아요. 네. 포도, 딸기, 배, 뭐 그 정말 키위 다양한데 색깔도 다양한데 그래서 내가 그걸 종류별로 한 번씩 다 먹어봤다면 어떤 날은 딸기가 먹고 싶고 어떤 날은 배가 먹고 싶고 또 색깔에 따라서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네. 다르다고 했는데 나는 온리 딸기만 알아. 그런데 딸기가 없는 계절에는 딸기를 먹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부동산도 처음에는 내가 뭘 좋아하지? 그걸 알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어떤 상품이 있지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 것은 맞지만 상품들 중에 많은 건 맞지만 거기서만 일을 하시면 부동산 전반을 배우실 수 없어요. 이건 내가 업을 떠나서 투자자라고 하셔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만 하시면 너무 국한돼 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한 3개월, 6개월 정도 어느 정도 일을 딱 하시면 뭐 부동산과 부동산을 중개하는 업무도 배우시고 계약서도 배우겠지만 그 관련된 아파트와 관련된 것들 쭉 배우시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옮겨가는 거죠. 다른 분야로. 그렇죠. 그 다음에는 주거 쪽에 가장 가까운 애가 오피스텔이니까 뭐 오피스텔에 가보시고 그 다음에는 뭐 화곡동 말 그대로 강서구에 있는 화곡동은 빌라만 정말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서 또 빌라 거래하는 것도 한번 또 배워보시고 그러다가 상가 쪽도 한번 가보시고 그러면 주거하고 상가까지 해봤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까지만 하면 완성된 상품만 또 알게 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부동산은 토지를 바닥에 깔고 있고 그 위에 건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토지에다가 나는 아파트 지을 거야. 그죠? 그럼 주거. 난 여기다가 오피스를 사람들이 와서 업무를 봤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제 사무실. 각각의 내가 성격을 어떻게 정해주느냐에 따라 되게 달라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탕이 되는 토지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완성품인 거죠. 그 완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팔 것이냐라고 한다면 토지는 원재료 쪽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자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아시게 되는 거죠. 땅을 왜 사겠어요? 농사만 지으려고? 아니죠. 자, 그러니 농사 짓는 거 말고 그 농지를 사서 말 그대로 농지 전용을 해서 지금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꿔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만들거나 공장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바꾸거나 혹은 뭐 거기다 아파트나 주택을 지을 수도 있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성격을 뭘 할 건지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도 목적이 다 다를 테니 내가 그 땅을 팔려면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죠. 그쵸? 어떤 분이 와서 나 공장할 땅 좀 찾아주세요 라고 했는데 공장은 어떤 땅이 맞나요? 라고 반대로 물어버리면 그 사람이 가버리겠죠. 자, 그러니 공장 설립이 가능한 혹은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은 이런 땅이겠구나. 그런데 공장이 있으면 말 그대로 차들이 와서 물건을 또 실어 나를 수 있어야 되니까 큰 트럭들이 들어오려면 도로를 끼고 있어야겠구나. 그런데 그 도로가 조그만 1톤 트럭 혹은 뭐 3톤 트럭, 5톤 트럭까지는 왔어. 그런데 추레라라고 또 굉장히 큰 그 컨테이너를 싣는 것들이 있어요. 말 그대로 수입업을 목적으로 하시는 어떤 공장 사장님이 그런 땅을 구했는데 나중에 가봤더니 1톤 트럭밖에 못 들어가는 골목이야. 혹은 내 공장 바로 앞은 굉장히 큰데 그 메인 도로로 들어가는 곳이 90도로 꺾여서 차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땅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다시 또 그 땅은 팔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공부하시게 되는 거예요. 혹은 내가 메인이 아니더라도 대표로 있으시는 공인중개사 사장님이 그런 업무를 하실 거고 내가 그 옆에서 그런 업무들을 지켜보다 보면 이렇게 해서 이런 땅들이 이런 목적으로 팔려나가고 또 그렇게 된 것들을 나중에 가봤더니 또 그렇게 지어서 또 얼마에 분양을 하기도 하고 거기서 그렇게 공장을 쓰시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고 나면 말 그대로 공장에 우리가 가서 이렇게 해서 바나나 우유가 만들어지는구나 하는 것처럼 뭔가 공장 시스템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맞아요. 그래서 가장 손쉬운 건 주거 쪽부터 출발을 하시고요. 그래서 주거와 관련된 곳에 일을 하고 그 다음이 상가.
상가. 그 다음에 마지막 종착지가 토지인 거죠. 아. 네. 그런데 더 배우고 싶어. 네. 그럼 이제 어디 가야 되겠어요? 시행하는 곳에 가시면 좋아요. 시행사요. 시행사. 아. 여기서 더. 그렇죠. 그래서 시행사에 가서 공부를 하시면 또 아까 그 땅 같은 것들을 사거나 혹은 어떤 피지들을 사와서 또 이제 쫙 기획을 세워서 파는 것까지를 할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전반적인 업무를 또 한번 다 배우는 거고요. 음. 그 다음에 또 가보면 또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분양사무실. 아, 그 다음이 분양사무실. 상관없어요. 순서는 분양사무실이 먼저 해도 상관없고요. 아. 시행사가 먼저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시행사는 당연히 모든 총괄적인 업무를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네. 그러니 공인중개사 따자마자 저 시행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가면 그러세요 하고 주겠어요? 아니면 더 배우고 오세요 라고 하겠어요? 더 배우고 오세요. 그러겠죠. 자, 그래서 솔직히는 이제 아까 그 상품들 중에서 종착지가 토지라고 한다면 네. 이런 그 부동산 전반적인 것에서의 가장 종착지는 시행사예요. 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업무들을 쭉 배우시면 좋고 네. 그 과정에서 시간이 된다면 경매를 배우시면 되게 좋아요. 아. 시행사에 들어가시는 분들 중에 그 경매 좀 배우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네. 오케이 하고 들여보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경매는 좀 법리적인 부분들을 많이 배워요. 네. 뭐 임대차 관계부터 시작해서 법정지상권, 유치권 뭐 이런 것들을 쫙 배우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행을 하면 대부분 법리적인 게 반이에요. 인허가 받아내고 뭐 이런 것들. 네. 그래서 그런 업무를 총괄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일 테니 좋은 거죠. 그래서 경매도 배워놓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을 지금 뭐 한 6개월, 3개월씩 쭉 돌려고 하다 보면 그렇게 해서 뭐 한 3년, 5년쯤 지나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는 어딜 가서 일을 해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도 중요한 건 뭐냐면 네. 결과적으로는 모든 상품을 다 겪어봤죠. 네. 그러면 장단점도 알았죠. 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어느 시기에 그걸 사서 어떻게 돈을 버는지도 알고 누가 이런 물건을 팔았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도 알았고 보유했을 때 어떤 단점이 있다는 것도 다 보게 되잖아요. 네. 왜냐면 고객 크레임이 들어오면 또 그런 것도 알게 그렇죠.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겪어보고 나면 돈이 흘러가는 흐름을 보시게 돼요. 뭐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 개의 어떤 이런 업무를 수행한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와도, 그러니까 경기가 좋던 나쁘던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이럴 때는 뭘 하면 좋지 하고 딱 꺼내들 수 있는 거예요. 대처를 바로 할 수 있게.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막말로 얘기하자면, 많이 먹어본 놈이, 때깔도 좋고, 또, 왜 먹는 거 욕심도 많다 그러잖아요. 네. 실제로 많이 먹어봐야 미식가가 되고 뭐 먹고 싶어 이제 그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도 많이 겪어봐야 되고 많이 이해를 하시고 나면 네. 그제서야 나한테 맞는 투자 상품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살 수도 있고 내 그 관련 분야에 일하면서 그 부동산을 활용해서 돈을 또 벌 수도 있고 축적할 수도 있는 거죠. 일석이조?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부동산을 업으로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게 제가 약간 두 가지 의미가 네. 있어요 라고 얘기 드린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내가 직원처럼, 그러니까 직원이 돼서 일을 배워도 좋지만, 결과적으로 그 일을 배우고 나면 내가 혼자 뭔가를 해도 되는 투자자가 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나이가 젊고 아직 시드머니가 없을 때는, 내가 종잣돈이 없을 때는 그런 곳에서 부동산의 특징이 굴러가는 것들을 쭉 업계 상황을 보시고 그 사이 시드머니를 조금씩 모았다가 그 다음부터 내 돈 가지고 한번 실행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가 부동산도 한번 사봤어. 아파트도 사보고 빌라도 사보고 상가도 사봤어. 그러다가 경기가 좀 좋지 않을 때는 경매로도 한번 이렇게 사봤어. 그러다가 내가 좀 돈이 좀 되면 시행도 해보는 거죠. 그런데 내가 뭐 거창한 시행을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시행, 말 그대로 한 40평, 50평 되는 한 1층에서 2층밖에 안 되는 집을 사서 그걸 부수고 뭘 지으면 돼요?
단독주택을 짓는 거죠. 3층에서 7층 사이에. 음. 뭐 40평밖에 안 되는 건 높게 지을 수는 없으니까 네. 뭐 한 4층 정도짜리 집을 지을 텐데 그게 결과적으로 시행이지 뭐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거기에 뭐 요즘 유행하는 강아지만 전용으로 키울 수 있는 집을 할 거야. 아니면 나는 음악 듣는 걸 워낙 좋아하니까 이 집 지을 때 모든 곳에 이 음향과 관련된 시스템들을 쫙 넣어서 그런 사람들한테만 아주 최적의 집으로 딱 맞춰서 팔 거야. 그러면 그냥 집일 때는 예를 들어 5억에 팔 것을 네. 정말 그런 음향시설을 잘 입혀놓고 뭐 이름도 뭘 할까요? 베토벤의 집, 촌스럽다 아무튼 뭐 그렇게 딱 붙여놓고 나면 네. 나 이 집 정말 마음에 든데? 하고 네. 6억에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좀 더 빨리 이 어떤 그 자리를 잡았던 이유가 저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였거든요. 네. 그래서 인테리어라고 하는 거 속성을 넣고 네. 거기에 다시 또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이제 인테리어를 해주는 일을 하다 보니까 상가를 이해하게 됐고 네. 그러다가 시간이 남네 그래서 경매를 배우게 됐어요. 그랬더니 경매에는 이렇게 부동산이 꼭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네. 싸게 살 수 있으니 이것들을 조금 고쳐서 예쁘게. 예쁘게 포장을 해서 팔아볼까? 이렇게 해서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빨리 제가 자리를 잡은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그 능력들만, 지식들만 채우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나도 먹고 살 수 있고, 내 자녀도 잘 먹고 살 수 있고, 내 손자까지도 잘 먹고 살 수 있는 걸 마련해 줄 수 있는 기틀이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대대손손 대대손손. 먹고 살 수 있는.